동케이의 영화톡. 네, 오늘의 주제? 오늘 다룰 영화는 영화 1987입니다. 근데 보통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1987이라고 읽었는데 뭐 연도니까 1987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편하게 1987이라고 할게요. 저는 1987이 익숙해가지고 1987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음, 일단은 안 보신 분들은 사실 이 리뷰를 안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어쨌든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스포일러는 아니지만 결국은 뭐 어쨌든 영화 얘기를 하니까 모르고 보는 게 아무래도 더 재밌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 보는 걸 추천하는데 어쨌든 지금 안 보신 분들이 여기까지 봤다 하면은 그냥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러 가시기 전에 87년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 1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주요 사건들 정도는 간단하게라도 뭐 어디서 찾아서 훑어보고 가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세히 읽으실 필요는 없는데 대충 뭐 어떠어떠한 일들이 있었다. 혹은 뭐 어떠어떠한 상황이었다를 좀 알고 가면은 뭐랄까요, 좀 그 영화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더 큰 재미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영화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거를 본 주말에 연휴에 이제 신과 함께도 같이 봤는데요. 이게 크레딧 올라갈 때 정말 울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진짜. 극장에 극장 되게 올드한 표현이죠. 영화관에 굉장히 가득했는데 사실 이거는 막 그렇게 대놓고 울라고 만든 영화는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대놓고 울라고 만든 신과 함께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우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느낌은 왜 그랬냐고 하면은 신파는 사실 너무 대놓고 울기 좀 민망해요. 저 신과 함께 영화 보면서 굉장히 좀 잘 우는 편이어가지고 신과 함께를 보면서도 많이 울긴 했는데 뭐랄까요? 심판은 너무 대놓고 울면은 좀 옆 사람 보기 민망한 게 있어요. 민망한 게 있는데 이런 역사물이나 좀 더 이제 사연의 깊이가 있는 거는 좀 덜 부끄러운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역사 영화 이런 것도 사실 뭐 내면에 약간 뭐랄까 꼭 긍정적인 건 아니긴 한데 좋은 건 아니긴 한데 이 역사를 내가 그래도 좀 아니까 울 수 있어. 이런 것도 사실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을까.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분들이 그런 게 아니라서. 어쨌든, 뭐, 그래서 그런지, 뭐, 다른 이유에선지, 혹은, 이 역사라는 거에서, 실화라는 거에서 좀 더 많은 감동 혹은 감명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과 함께보다 오히려 정말 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우는 그런 영화였고요. 일단, 영화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고, 강점이 굉장히 큰 강점들이 있고, 반면에도 이제 아쉬운 부분 당연히 있죠.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약점도 있는데 영화의 주제를 다루는 방식이나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구성 뭐 이런 종합적인 큰 부분에서 그런 약점들을 감춰주는 것 같아요. 감춰준다고 해야 되나? 상쇄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약점도 이따 강점도 얘기할 거고 약점도 얘기할 건데 또 약점이라는 게 강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느낌도 좀 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죄송해요. 감기가 좀 심해가지고 여전히 목이 너무 아파요. 목이. 아우. 자, 이제 영화의 장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첫째로는 작품 전체를 뚫는 주연이 없다. 처음에 이제 하정우가 등장해서 하정우가 나와가지고 막 이제 그 안기부 처장한테 막 반항도 하고 막 상사한테 어필도 하고 막
도장 안 찍겠다고 막 그러고서 이제 무조건 부검해라 막 하면서 난리를 치다가 막상 싱겁게 퇴장합니다. 근데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죠. 처음으로 이제 언론에 동료 검사를 이용해서 흘리고 부검을 이제 하게끔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이제 사건 냄새를 맡고, 뭐 부정적인 예를 들면 사건의 낌새를 느끼고 찾아오는 기자한테 실수인 척하면서 자료를 통째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통 터치가 이루어진 거죠. 바통 터치를 하고 나가는 이런 식인데, 어떤 등장인물도 처음부터 이 판을 시작부터 끝까지 끌고 나가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역사란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옛날에야 굉장히 통치자 입장의 역사를 썼기 때문에 뭐 무슨 왕이 몇만 명을 이끌고 나서 우와 해가지고 적군을 쓸어버렸다 이런 서술들이 많지만, 현대의 어떤 사건들을 보면은 굉장히 사회가 이제 다원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약간 보는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많은 사건들이 연이어서 이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지금처럼 이제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그리고 개개인의 기능이 어쨌든 보면 세분화되면서 약화되기도 하죠. 그럴수록 한 명 한 명의 영향력은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로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다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럿이 연쇄적으로 어떤 이끌어 나가는 건데, 그리고 특정 한 명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그게 꼭 좋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사실 그런 거는 히어로물이나 그런 거죠. 히어로물에서나 나타나는 장면인데, 한 명에게 의지한 변화는 사실 필연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86년에 뭐 누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막 전두환을 때려잡고 그 나쁜 놈들 다 때려잡아가지고 뭐 그 독재 정권을 끝냈다고 끝낼 수도 있어요. 끝낼 수도 있지만 뭐 그래 물론 되게 좋은 결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명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는 반대로 또 한 명의 힘을 안 좋게 쓰는 것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운동사니까 민중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근데 민중의 힘으로 이끌어 나가는 변화는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민중의 힘은 느리고 쉽게 발동하지 않아요. 굉장히 차곡차곡 쌓여야 그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느리고 쉽게 움직이지 않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강한 힘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나갑니다. 아주 느리고 천천히 돌리지만 막을 수 없어요. 뭐 물론 모든 그렇게 민중이 결집한 운동이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뭐 이런 난들이 굉장히 많긴 했어요. 뭐 유명한 뭐 홍경래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실패하더라도 분명히 족적을 남깁니다. 족적을 남겨서 그 사회를 굉장히 결정적으로 분열시키거나, 혹은 이제 정말 그 다음에 운동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아니면은 이렇게 아예 갈아엎어버리거나. 어쨌든 이런 민중의 힘이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뭐 검사건 의사건 기자건 다 민중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좋았던 건 것 같아요. 특정 누구에게 의지한 게 아니라 정말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의 기능을 그냥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다 했을 뿐인데 실제로 굉장히 큰 흐름이 만들어진 거. 그게 실제로 역사였는데 영화 자체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이 역사 영화로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 했다는 걸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행위의 동력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의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분노, 혹은 어떤 사람은 단순히 직업의식, 내가 기자니까, 내가 의사니까, 내가 그래도 검사인데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하지 않은 게, 시대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좋은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게는 본인의 이제 직장이나 본인의 동료들이 이제 좀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혹은 잃을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뭐 자기 몸에 자기 신체의 안녕 혹은 막 정말 크게 나가서는 가족의 안녕까지도 걸고 한 거거든요. 굉장히 사소하지만 사소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기부처장도 되게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한 명 한 명의 반항은 큰 힘이 없어요. 아니, 검사 물론 좋은 직업이고 굉장히 힘이 있는 직업이지만 아니, 검사 한 명이 정권 하나 어떻게 당해? 못 당하죠. 못 당하지만 결국 그 한 명 한 명 검사, 의사, 기자들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은 수많은 민중들이 모여서 결국 그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름이 남지 않아도 한 명 한 명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모두가 다 영화의 주연이고 역사의 주연이라는 거를 영화 자체로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이 영화는 좋은 영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꼽는 장점은 굉장히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쳐져?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여러 사건들이 연이어서 나오죠. 근데 그게 대부분 실제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자체는 픽션이라고 해도 어쨌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건데 굵직굵직한 내용들은 실제로 다 있었던 일이에요. 다 있었던 일이고 물론 이제 굉장히 작은 장면들이나 대사 하나하나는 만들어진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굉장히 사실에 가깝게 연출한 것도 있고 예를 들어 마지막에 이한열사 쓰러지는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진짜 피 떨어지는 것까지 굉장히 유사하게 재현을 했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 약간 또 좀 자기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안기부 처장에 관한 건데 그거 가족을 잃고 가족을 억울하게 잃어가지고 이제 반공 투사로 이제 막 때려잡는 이 상급자의 클리셰는 영화에 너무 많어. 최근에 봤었던 그 류승범이 실수로 떠내려왔다가 이제 막 고문 조사당하고 위로 올라가서 막 당하고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물이라고. 거기서 이제 정보부 직원도 똑같았거든. 똑같이 가족을 잃어서 그랬는데 그래요. 뭐 안기부처장 내용이 그래요. 다 영화를 보셨으니 알겠지만 형제처럼 자랐던 사람이 공산당이 돼서 가족을 몰살시키고 혼자만 살아남고 그래서 이제 반공이 정말 인생의 그런 큰 이정표가 되는데 너무 식상해요. 너무 식상한데 이게 놀라운 거는 실제로 그 모델이던 안기부 처장은 실제로 그렇게 가족을 잃었어요. 물론 이제 그 형과의 관계나 이런 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죠. 그 죽인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사연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논픽션인데 더 픽션 같아. 네.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이제 잘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고요. 그런데 다 이렇게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에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었죠. 저도 재밌게 봤고 아마 이걸 지금 찾아서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괜찮게 봤으니까 보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를 하면서도 재미를 놓치지 않았다. 따로 합시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고요. 이제 이 장점에 묻히는 거긴 한데 영화의 단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화의 단점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정말 작은 단점부터 하나만 얘기할게요. 유명한 배우들이 너무 많이 나와. 유명한 배우들이 참 많이 나온다. 이게 왜 단점이냐면요. 그냥 간단해요. 군데군데 얼굴을 알만한 배우들이 주연급 혹은 조연급 배우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는 배우들이 많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몰입을 방해합니다. 누구다 한 번쯤 생각하게 되잖아요. 카메오건 뭐 특별 출연이건 뭐건 간에
너무 아는 사람이 많이 나오면은 좀 흐름을 좀 방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게 있고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좀 비중 있는 단점인데 강동원이랑 김태리예요. 1번은 지울게요. 1번은 지우고 강동원, 김태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강동원과 김태리는 사실 이 영화에서는 사족입니다. 특히 둘의 관계는 정말 사족 그 자체고요. 김태리 예쁘게 나오긴 했어요. 되게 예쁘게 잘 보긴 했는데 허구의 인물이잖아요.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뭐 강동원은 나중에 이제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게 밝혀졌고 뭐 유해진은 사실 굉장히 어디나 있을 법한 인물이니까 그 시대에 뭐 그것까지는 뭐냐 어떻게 보면 논픽션이라고 논픽션에서 넘어온 사람이 해야 되겠는데 김태리의 존재는 완전히 허구예요. 완전히 허구니까 김태리가 맺는 인간 관계, 김태리가 맺는 관계들은 너무 어색해. 그러니까 김태리를 둘러싼 모든 게 영화의 흐름이 좀 맞아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태리가 나오면서 약간 2부가 시작하는 느낌인데 그거는 결국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막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치 드라마가 일부 김태리의 일상이나 뭐 김태리가 어떻게 겪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2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흐름이 잘 맞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의 그게 장점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리뷰라는 거는 각자가 뭐 느낀 부분이니까요. 뭐 내가 프로 평론가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도 김태리가 나와서 뭐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은 김태리 본인은 이제 민주화 운동이랑 별로 관련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제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거부감을 느끼고 막상 막 진심을 다한 사람이 오히려 더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거에 관여되길 원치 않는 건데 어쨌든 자발적으로 뛰어든 사람이지만 김태리의 삼촌인 유해진이나 그다음에 썸남이 강동원이 죽는 그 과정까지 보면서 결국은 아무리 연결되지 않으려고 해도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뭐 화염병 던지고 최루탄 막 날아다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일 나와 다 상관이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나와 떼어놓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긴 하고 근데 어쨌든 이 둘의 썸은 정말 좀 아니었어. 좀 아니었고 마찬가지로 강동원도 그게 잘 녹아있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좀 김태리랑 세트 느낌이기도 했고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억지로 넣은 느낌인데 그러면은 강동원이 왜 억지로 들어갔을까? 강동원이 왜 억지로 들어갔는가를 이거 계속 그러네. 강동원을 왜 억지로 넣었을까? 이거 약간 벌어지는 게 말이 안 되네. 왜 억지로? 왜 굳이 넣었을까? 왜 굳이 넣었을까로 할게요. 별로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여기서는 강동원이 이한열 열사라는 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이한열 열사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초반에 좀 눈치챌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긴 했어요. 김태리가 이제 첫 집회 때 이제 말려들었다가 미팅을 하러 갔다가 말려들어서 막 그렇게 난리를 겪고서 학교에 등교했을 때 그 검문을 당하죠. 불신 검문을 당하는데 그때 배경이 굴다리예요. 연대 앞에 있는 굴다리예요. 굳이 연세대로 세팅을 한 뭐 이유는 뭐 그냥 촬영하기 편해서 혹은 뭐 상징이어서 뭐 유명한 사립대여서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강동원이
입고 있던 동아리 티셔츠가 만화사랑 티셔츠였는데 이게 아마 열사가 만들었거나 하여튼 뭐 주요 멤버 중에 하나였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운동권 동아리였는데 어쨌든 이 동아리는 불과 87년에서 몇 년 뒤에 이제 이렇게 좀 뭔가를 겪으면서 비운동권 동아리로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관심 있었던 분들은 1번 굴다리를 통한 연세대, 2번 만화 동아리에서 강동원이 이한열이구나 알만했을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몰랐다고 해서 뭐 전혀 내가 잘 몰랐구나 이러실 필요는 없는 게 계속 이름이 안 나온 거잖아요. 계속 이름이 안 나온 거는 감독이 의도한 겁니다. 네. 몰라도 상관없고요. 뭐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이한열사 추모제나 뭐 이런 걸 좀 가봐서 행적을 대충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는 거지. 꼭 이거 가지고 눈치채지 못하는 게 내가 잘 모르는구나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근데 아마 좀 눈치챈 분들 좀 있긴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마지막에 최루탄을 맞고 피를 흘리며 사진에 찍히는 장면을 보고서도 이게 실제라는 거를 몰랐으면은 뭐 이 기회에 아시면 좋죠. 이 기회에 아시면 좋은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한번 그 87년에 있던 밀련의 사태들 그리고 이한열 열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흘린 피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이렇게 그 시대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뭐 영화를 본 계기로 그런 걸 뭐 몰랐던 걸 배우는 게 당연히 영화가 만들어진 큰 의미고 그런 거겠죠. 네. 어쨌든 이게 그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에서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까지 쭉 이어지는 이 1월에 있었던 게 고문치사 사건이 1월이었고 이한열 열사가 사망한 게 6월인데 이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는데 이 두 개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뭐 물론 다른 사건들도 있고 뭐 정치적인 이해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가장 큰 사건은 뭐 물론 당연히 그 발단 전에 굉장히 그런 시국이 있었겠죠. 하지만 적어도 87년의 사건을 봤을 때 뭐 시작은 탁한 이억, 두 번째는 그러니까 시작은 이거고 정말 저 말을 한 거는 이한열 사망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해의 큰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한열 열사가 등장해야 되겠는데 그냥 완전 제3의 사람으로 나타나서 그냥 갑자기 맞고 죽는 것보다는 등장인물로 나오는 게 아무래도 좀 낫겠죠. 역사적 의미는 분명히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강동원과 김태리의 그런 관계를 풀어나가는 거에 대한 영화적인 아쉬움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정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긴 한데 그 최루탄에 맞고 피를 흘리면서 막 쓰러지는 장면에서 그 어디 외국인이었죠. 외국인 사진 기자가 사진을 찍는 장면이 잠깐 그 이한열 열사 그러니까 영화로 따지면 영화로 얘기하면은 강동원의 시점에서 한번 보여줍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정말 짧게 나오는데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이때 이분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런 장면을 보고 있었겠구나. 자기 앞에는 학생은 아무도 없고 이제 경찰들은 이제 쫙 둘러서 있고 나는 피 흘리면서 어지럽고 쓰러지고 내 등 뒤를 친구가 받쳐주고 있고 기자가 나를 찍고 있구나. 아마 이제 열사는 당연히 돌아가셨으니 몰랐겠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본인이 나가서 외친 것들이 일단은 이루어지긴 했어요. 당장은.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왜 굳이 넣었냐면은 결국은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이어서 이한열 열사 사망 사건이 그 해에 있어서 이 1987 영화 제목인 1987에 있었던 굉장히 큰 축이었기 때문에 약간 다소의 억지스러운 전개가 들어가더라도 넣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화에게에서 짤막한 여담을 할게요.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배우연
배우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게 우연 씨는 당시 연세대에서 학생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학생회 간부였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학생회 소속에 있었고 또 이제 이한열 열사 사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에서 제일 앞에 섰는데 그거를 찍은 사진이 아마 그 누구지? 민주당 더불어민주의 우상호 의원일 거예요. 우상호 의원이랑 같이 찍힌 사진이 타임지 1면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색해보면 아마 우현 씨 사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건데 이거 영상 중간에 한번 넣어볼까? 뭐 그럴까 싶기도 하네요. 근데 이제 그런 우현 씨가 이제 그거를 87년에 탄압을 하던 치안본부장 역할을 맡았는데 감독이 당연히 알고 했겠죠. 굉장히 센스 있는 배역 선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현 씨가 사실 어떤 느낌이었을지 되게 궁금해요. 아마 좀 재밌고도 쓸쓸한 그런 웃픈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 거기서 이제 중앙일보, 동아일보 중요한 역할 했어요. 중요한 역할 했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를 좀 전제에 깔아도 얘기를 할게요. 그 언론사에 정의로운 개개인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몇몇 바른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 신문사들이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은 글쎄요. 절대 정의롭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 행위들만으로 면죄부를 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2016년 말이나 2017년에 국정농단 사건 때 심지어 조중동조차도 박근혜 최순실을 깠죠. 많이 깠어요. 보통 보수를 넘어서 수구로 분류되는 언론조차 태세전환 해가지고 공격한 거 다 보셨을 겁니다.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물론 이제 당연히 공은 공이에요. 처음 이제 그 박종철 열사 고문 사망 이런 건이 있다라고 기사를 흘린 거나 이제 중간에 이제 여러 의혹들을 보도하는 장면들 이런 것도 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다 잘한 건 맞아요. 공은 맞고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맞는데 공은 공인 것처럼 관은 과대로 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늘 그 언론사들이 잠깐 아니던 순간을 제외하고는 늘 권력과 돈의 부역을 일삼았다는 것만큼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 잘한 거 한 장면에 갇혀서 그 나쁜 놈들이 한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3번. 3번도 또 속 터진 이야기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관련. 누구를 위해? 이제 고문을 했으면은 고문을 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를 알고 싶은지 네가 지금 여기서 뭐를 말하면은 널 고문을 멈춰줄게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물어본 게 이제 박종훈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박종철의 대학교 선배였고요. 이름이 비슷해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잘 안 잊어버리는데 참 웃기는 게 뭐냐면은 이 박종철이 박종철 열사가 실제로 몰라서 말을 하고 싶어도 못했는지 알지만 이겨내서 고문을 이겨내고도 참으면서도 말을 참아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박종훈 이 사람 때문에 고문을 받다가 죽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박종훈은 그 뒤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2000년에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국회의원을 합니다. 한나라당 갈 수도 있어요. 자기 지향이 거기에 맞으면 갈 수도 있는데
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 혼자만 하는데 지금 되게 화가 나고 있는데, 이 공안검사고 고문기술자인 정형근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진짜 나쁜 새끼인데, 그런 박종철을 고문하던 사람 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지가 고문을 하기도 하고 고문을 지시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과 같은 당에 들어가요. 박종훈 그래도 전 의원 호칭 붙여줍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위에. 박종훈 전 의원인데, 야, 뭐 또한 막 수십 년이 지나서 다 잊혀진 뒤에 갔으면 모르겠어. 박준철 열사가 고문받아 죽은 게 87년이에요. 이 사람이 한나라당 입당한 시기는 2000년입니다. 13년이에요. 13년. 13년이요. 뭐 좀 굉장히 어리신 분들 아니면은 그렇게 긴 시간 아니라고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거를 잊어버리고 그런 게 이제 그런 감정들이 풍화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대단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지금 그분은 뭐하고 계실까요? 박종훈 전 의원께서는 지금 뭐 많이 유명한 극우 언론사 미디어가 있어요. 미디어 거기서 뭐야 막 펜을 휘두르고 있어요. 미디어에서 펜을 휘두르고 있어요. 찾아보진 마세요. 조회수 올라갑니다. 괜히 조회수 올려주지 마시고요. 아주 주옥 같은 글을 쓰고 있어요. 아주 주옥 같은 글을 쓰고 있고요. 네, 뭐 이런 글도 있어요. 다 이런 글입니다. 뭐 세월호 그런 참사 때 뭐 정부가 뭔 잘못이야, 정부까지 마라, 뭐 이런 글이나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물론 그 사람에 대한 판단,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한 판단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참 부끄러워해야 할 그럴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행적을 찾아보세요. 박종철 고무치사 관련해서 박종철 열사는 박종훈이라는 사람의 행적을 감추다가 사망을 했는데 이 한 사람의 목숨을 짊어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나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영화를 제외하고도요, 제가 이제 굉장히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87년 이 1987년에 대해서는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죽음이랑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연결됐냐 하는 건데, 물론 여러 번 말씀드리다시피 역사에 대한 판단, 뭐 영화에 대한 판단은 다른데 역사에 대한 판단은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의롭게 행동했지만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저는 해피엔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패한 민주운동도 분명히 족적을 남겨요. 족적을 남긴 건 맞지만 어쨌든 이때의 싸움은 당장은 이긴 것 같았지만 결국은 실패했어요. 왜 해피엔딩이 아니게 됐는지,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지금도 사실 영상이 저는 5분 10분 기로 찍고 싶었는데 아마 편집하면 20-30분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20분은 넘고 30분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왜 87년에 이 두 명의 죽음과 그 열띤 항쟁이 왜 해피엔딩이 아니게 되었는지 다음 영상 1987 그 뒷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1987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